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손해수장 겸임교수 겸 현직 손해사연사로 활동 중인 이윤석 손해사연사입니다. 자, 오늘 알아본 내용은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척추압박골절 합의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동영상을 토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걸 직접 다 만들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뭐 동영상 그 편집 기술이 화려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 자, 우선 제가 하나의 전제를 드릴게요. 어떤 분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척추압박골절로 12주 진단 나왔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좀 대답하기 난감한 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소득과 그 다음에 과실, 나이가 같다는 가정하에 세 분의 어떤 그 척추압박골절까지 똑같다. 예를 들어 요처 1번 압박골절까지도 똑같다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분 같은 경우 이렇게 뼈가 많이 눌려 있죠. 골시멘트도 하셨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렇게 뼈가 많이 눌려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 분 보실까요? 자,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뼈 자체는 많이 눌리진 않았어요. 근데 앞에 좀 깨져 있으시고 뒤에가 좀 라인이 안 맞죠. 이건 뭐냐면 인대가 끊어지면서 뼈가 밀려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 전이성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심하면 척추신경 손상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눌리진 않았지만은 이 압박골절 또한 예후가 안 좋은, 예상되는 후유증이 안 좋은 그런 형태의 압박골절입니다. 세 번째, 또 똑같은 요출반 압박골절 보시면은 압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이 뒤에 인대가 손상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뼈가 밀려있지도 않습니다. 즉 압박률도 크지 않고 이게 많이 밀려있는 경우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앞에 두 분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척추골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똑같이 요출반 압박골절이 발생했는데 소득 과실 나이가 같다고 해서 이 각각의 압박률이 다르고 신경 손상 여부가 다르고 척추의 불안정성 여부가 다른데 합의금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죠.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 요출반 압박골절인데 압박률 30%면 얼마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나도 주장할 수 있겠네? 이거는 아닙니다. 이 골절이 됐다 하더라도 골절된 형태라든가 양태, 그 다음에 골절에 대해서 후유증을 판단해주는 의사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서 합의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그 포스팅에서 약관에 의한 기준을 알아봤으니까요. 약관에 대한 것만 한번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에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은요, 먼저 위자료, 그 다음에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자료는 어떻게 주냐면 약관에 부상 위자료가 있고 후유장애 위자료가 있거든요. 둘 중에 많은 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보실까요? 먼저 부상 위자료입니다. 척추압박골절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2급을 인정하고 있고 수술 안 했을 경우에는 5급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술 안 한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5급, 그래서 부상 위자료는 75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유장애 위자료하고 부상 위자료 둘 중에 많은 걸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유장애 위자료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역시 후유장애는 요추 1번 같은 경우에는 32% 정도 예상이 되는데, 많이 나오면 그럼 32% 기준으로 봤을 때 27에서 35 미만 구간이기 때문에 후유장애 위자료는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 중 많은 걸 준다고 돼 있죠. 5급이면 75만 원, 32%면 200만 원이기 때문에 많은 위자료는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보통 위자료 첫 번째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요추 1번 압박골절로 수술은 안 했고 압박률이 약 30%가 나왔다고 했을 때 노동력 상실률이 32%가 인정됐고, 그 다음에 장애 기간은 1시 5년 정도 나왔다. 이때 1번 위자료는 아까 부상 위자료 75만원과 후유장애 위자료 200만원, 노동력 상실률 32% 구간이니까 이 중에 많은 거인 200만원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휴업손해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말 그대로 치료기간, 입원이든 통원이든 치료기간 중에 수입의 감소액이 있을 경우 인정을 하는데, 감소액이 있을 때 인정을 하는데, 이 수입의 감소액은 그 세법상의 관계 증빙서에서 입증되는 서류,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세금 신고가 된 소득을 기준으로 수입 감소액을 잡아주는데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월 소득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85% 인정해주고 있고, 만약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볼까요? 세후 소득이 약관에 따라서 쭉 보니까 300만 원이에요. 원인데 60일 동안 입원했다고 볼게요. 근데 60일 동안 월급도 못 받았다고 본다면 이 300만 원을 먼저 1당으로 나누면 10일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곱하기 60일 입원했고 곱하기
85%, 과실이 없어도 기본 85% 나갑니다. 이렇게 소득 300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산정이 된다면 얼마 나오죠? 자, 보시면 300만원에 10일 나누면은 30 죄송합니다. 30일이네요. 30일로 나누는 거니까 300만원을 30일로 나누면 뭐 10만원이죠. 10만원에서 곱하기 60일이 들어갑니다. 60일 곱하기 85%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애에 따른 상실 수익액을 주는데 한번 보실까요? 역시 소득이 300만원 가정했을 때 장애가 지금 32%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32%냐면 맥브라이드 방식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요 7번 보고 있으니까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흉추 1, 2, 3, 4, 5, 6, 7, 8, 9번, 10번까지는 27%인데 흉요추부라고 해서 흉추 11번, 흉추 12번, 요추 1번은 32%의 노동력 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부, 요추 2번, 3번, 4번, 5번은 29%를 맥시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0% 다 줄 수도 있고 16%만 줄 수도 있고 32%의 3분의 1인 대략 한 11% 정도만 줄 수도 있고, 그건 의사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32% 1시 5년이라는 걸 가정했기 때문에 이 맥시멈치를 받았다. 이 케이스는 맥시멈치 받았을 경우에 장애 기간 5년이라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기준으로 32%고 그 다음에 찬식의 장애 기간이 1시 5년입니다. 그럼 60개월이죠. 60개월에 해당하는 약관은 라이프니츠 개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렇게 개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60개월은 이렇게 개수가 52.9907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52.9907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도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300만원 곱하기 52.9907은 5087만 1072원이 되죠. 5087만 1072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병비가 있죠. 간병비가 있는데 원래 약관에 없었는데 신설이 됐죠. 자, 간병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용임금이 간병비가 200 지금 한 37만원 정도 됩니다. 235만 정확히 237만 4588원이니까 여기서 간병비 산정할 때 25일로 나눕니다. 25일로 나눠서 곱하기 아까 제가 부상등급이 5급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부상등급이 5급일 경우에는 약관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비 관련돼서 부상등급 5급일 경우에는 상해등급 5급으로서 간병비는 15일 인정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만 입원했다 그러면은 일주일치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15일 이상 입원했을 때 15일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따라서 간병비를 계산해 보면 25로 나누는 걸 갖다가 15일치를 주는 거니까요. 역시 계산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시죠. 7 4588을 오늘 갖다가 나누기 25를 나누면 94,983원 정도 되는데 여기다 15일치를 주는 거니까 142만 4,752원이 됩니다. 142472. 그러면 요걸 합치면 이제 대략적인 합의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자투리 뭐 직불치료비 영수증 이런 것들은 빼고 계산해 보면 위자료 200만원에 그 다음에 휴업손해가 510만원, 그 다음에 상실수익액이 5,087만 1,072원 플러스 간병비가 142만 4,752원 플러스 하면은 5,939만 5,824원이 요출반 압박골절로 압박률이 30% 나왔는데 노동력 상실률 30% 1시 5년 소득 300만원일 때 산정이 되는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포스팅했던 내용과 관련된 약관에서 규정하는 그 합의금에 대해 산정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될 점은 이 노동력 상실률과 장애 기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실률이 32%가 아니라 16%가 나오게 되면은 다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2가 되는, 나누기 2가 되는 거겠죠. 얼마가 되죠? 300만원 곱하기 0.16 곱하기 52.9907은 2,500만원, 정확하게 반이 꺾이게 되는 겁니다. 장애 기간이 줄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후유장애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